위험하잖아요.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젊은 분들 같으면 좀 미국의 나스닥에 좀 많이 들어가도 좋겠다. 네. 나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령대별로 네. 좀 2030, 그다음에 4050, 뭐 네. 60대 노년 이후로 이렇게 좀 세대별로 좀 나눠서 네. 좀 재테크 뭐 자산 투자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면. 60대 이후는 뭐 네.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자기 이제 벌어놓은 거 갖다 쓰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라는 것도 점점 없어지는 나이가 되는 거니까. 네. 물론 60대 넘다고 해서 다 소득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래도 소득이 점점 일반적으로 없어지는 나이니까 네. 내가 벌어놓은 거를 날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목숨은 안 날아가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60을 넘으신 분들은 내 돈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네.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거나 또는 월세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내 원금이 지켜지는 뭐 이런 네. 그런 투자를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네. 거는 뭐냐면 뭐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이런 것도 네. 좋고 잘 고르시면 좋아요. 고르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네. 좋은 거를. 그러긴 한데 잘 고르시면 좋으니까 네. 이번에 부동산 버블 좀 꺼지고 나면 뭐 그때 가서 한번 도전을 네. 해보셔라. 가격이 좀 떨어지면 네. 특히나 이런 돈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사가지고 값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가시려 그러면 네. 저 같으면 지금 당장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금리 싸도 그 은행에다가 이자 나오는 돈으로 맡겨놓겠다. 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거를 이제 월세 나오는 부동산으로 꼬마 빌딩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꼭대기층에 내가 살면서 월세 또박또박 받아서 살면 살 만큼 살고 쓸 만큼 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네. 있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거 그분들이 좋고 그 은행이 예금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리스크를 져서 네. 차라리 지금 은행주도 좀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 네. 은행주는 배당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당도 나오죠. 차라리 은행주를 좀 사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전 60대 이상 들어서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 이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네. 이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런 돈을 내가 예를 들면 뭐 얼마가 있으면 네. 100원 중에 예를 들면 50원은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뭐 전세값이라도 보태줄 돈 그거는 그 돈을 딱 지켜놔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될 돈이 집 샀는데 잔금 낼 때까지 한 2달 동안 잠깐 들어가서 벌고 나온다. 네. 다 망하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그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은 그냥 묻고 나머지 돈을 그러면 차라리 그 금융기관에 갔다가 개인연금으로 갖다 묶어서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면서 쓰는 거로 쓰셔도 노후를 살면 뭐 편안하게 사니까. 네. 그럼 물려줄 거 주고 내 은행 개인연금으로 맡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 집어넣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10년, 20년 받는다. 네.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손에 비상금으로 갖고 있고. 요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나의 노년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고민하셔서 보호구조를 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뭐 다 그렇긴 한데 그 꼬마 빌딩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는 이건 내가 사는 소비를 하잖아요. 그 소비를 하면서 거기서 월세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재산 가치가 어쨌든 그대로 있으니까 네. 올라가든 뭐 좀 내려가든 어떻게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그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저 그거 뭐 좋다고 봐요. 좋고 그다음에 주식에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안정적인 배당주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배당 잘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조금 뭐 트이신 분들은 네. 뭐 좀 미국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ETF 중에 S&P에 배당 잘 나오는 S&P
네. 이 주식들은 S&P에 ETF를 사는 거는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 네. 그렇죠. ETF를 사는 거는 뭐 그거는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당도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요. 왜 미국이 좋다고 보냐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코스피가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먼저 망할까요? 우리가 먼저 망할까요? 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망하고 미국은 늦게 망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는 거고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지수로 들어가는 거는 개별 주식은 망할 수 있지만 네. 지수로 들어가는 건 안 망할 거 아니에요. 네. 지수로 들어가서 해놓으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쪽에 이렇게 좀 눈이 트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셔도 네. 미국으로 가셔도 괜찮겠다. 네. 우리나라는 4050 세대들은 이제 아직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창 소득이 가장 높을 때죠. 소득이 높을 때고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은 더 버는 나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한 10년에서 20년은 더 벌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물론 2030도 마찬가지인데 4050하고 2030은 또 좀 달라야 되는데 2030은 아주 많이 공격적이어도 되고 4050은 그거보다 조금 덜 공격적이어야 네. 되는데 60년대 이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2030이면 그 미국의 나스닥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중국도 좋은데 네. 중국은 전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추천을 좀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일단 통계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회사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인데 회계장부가 다 거짓이야.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죠. 다음에 회사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패.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져. 또는 미국 정부가 이제 또 패. 또 힘들어져. 그래서 저는 중국 쪽은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기업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네. 기업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은 추천을 별로 안 하는데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좀 적으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 같으면 좀 미국의 나스닥에 좀 많이 들어가도 좋겠다. 네. 종목은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만 들어가도 좋겠다. 왜냐? 실리콘밸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이 계속 혁신이 나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 네. 그러면 거기는 주가는 1000% 이런 놈들 나오거든요. 네. 우리말로 뭐 텐베거 이런 거 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게 막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이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지금 한 10가지 정도만 고르고 또는 20가지 골라서 조금씩 분산으로 사놓으면 10개 중에 9개가 죽고 이 한 개만 터져도 네. 그렇죠. 수익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여기 10개를 다 잘 골라 놓으면 죽는 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뭐 50% 먹었다, 뭐 100% 먹었다 이런 정도만 돼도 어느 하나만 터지면 그건 뭐 로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공격적인 투자도 좀 해볼 만하다. 네. 네,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그냥 사시는 분들은 집 가지고 그 부동산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월세처럼 이렇게 돈 받아서 쓰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노년 편안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집값이 얼마 남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던가. 저 자꾸 까먹는데 네. 남는 돈 있으면 나중에 그거는 뭐 자식한테 갖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좀 돈을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2030 세대나 뭐 한 40까지도 근데 집장만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공통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투자 수단인데 일단은 지금 집값은 너무 미쳤어요. 미친 집값이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 들어가는 건 저는 권하진 않는다. 뭐 저도 모르죠. 내년에 집값이 또 올라갈지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신이 아닌데 그거 알면은 저 미아리에 자리 깔았죠. 그거 알았으면. 근데 그건 아니니까 저도 모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30년을 우리 경제도 보고 세계 경제도 네. 보고 부동산 시장도 보고 한 그런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집값은 미친 집값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내 집장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사는데 굉장히 행복함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 집이 하나 있으면 투자 자산으로서도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요. 그렇죠. 좀 급하면 내 집 팔면 목돈이 딱 나오잖아요. 네네. 좀 급하면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도 먹고 살거든. 그래서 절대로 집장만 포기하지 마시고 목돈만 좀 모아놓으시면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희망을 가지시고 기회는 올 테니까 네. 대신에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자. 네. 지금 이게 영끌로 뛰어나갈 거는 아닙니다. 목돈이라고 해서 큰 돈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빌라 이런 거 살려면 몇 천만 원만 모아놔도 되고 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서울 수도권입니다. 이게 지방도 아니고 네. 맥스로 한 2억 있으면은요 네. 좋은 아파트 사요. 전세 낀다는 그건가요? 갭 투자해야죠. 그래서 전 갭 투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갭 투자 하세요. 갭 투자 하라 그러면 뭐 투기꾼이나 투기 조장하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뭐 투기 조장이 무슨 투기 조장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전세 끼고 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해서 그 돈 없는 서민이 내 집 하나 장만하면서 중산층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거 비난할 일 아니에요. 절대 그거 비난하지 마시고. 또 그거 했다 그래서 죄의식도 가질 생각 갖지 마세요. 왜 죄의식이에요? 그거 잘하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그거 못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무주택 서민으로 살면요. 나라가 세금으로 집 제공해줘야 돼요. 오히려 사회에 이익을 끼치는 일이지 집장만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 세금 축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 다 칭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건데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 그런 거를 배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대, 30대 특히나 40대, 50대는 돈 많으니까 그냥 집 가서 사시고 네. 20대, 30대 절대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목돈을 한 뭐 1억이고 2억이고 부부가 정말 열심히 네. 아끼고 모아서 네. 만들어라. 그러면 내 집 장만할 기회는 틀림없이 온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소장님은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한국 및 세계 경제 연구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대표 네, 직도 대표까지 이제 했었죠. 네. 소장님은 돈이란 뭐라 생각하시나요? 돈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한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 근데 돈을 쫓아가서는 돈을 못 모은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사회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많이 번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된 거지. 예를 들면 그렇죠. 영화 배우. 네. 돈 벌러 다닌 거 아니잖아요. 영화 찍으러 다닌 거지.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업가들, 네. 예를 들면 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 다 작고하신 분들인데,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은 돈 벌라고 쫓다니면서 돈 번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돈이 된 거고. 네. 그렇게 따지면 요즘 우리 뭐 벤처에서 대박이 난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이 사람들 초기에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돈 벌라고 했지만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컵라면으로 밤새 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돈이 된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라고 쫓아다니면 돈이 안 쫓아옵니다. 못 잡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돈이 저는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돈을 쓰려고 번 거잖아요. 그렇죠. 써야죠. 네.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잖아요. 돈에 의미를 부여해서 돈을 쓰면 좋겠다.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네. 그 돈에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요즘은 저는 제가 한동안 지금 이렇게 어디
기부하는 거 기부. 있잖아요. 네. 요즘은 제가 몇 년 동안 좀 못하고 있는데 네. 꽤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고 요즘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큰 돈은 아니어도 꾸준히 이걸 해왔거든요. 근데 네. 해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저 TV에 뭐 광고하고 이런 무슨 뭐 네. 많잖아요. 뭐 네. 세계 무슨 뭐 아동 뭐 네,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유니세프라든가 뭐 기타 등등.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네. 전 그런데 돈 안 보내요. 뭐 어디다가? 그런 데는 돈이 넘쳐나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데는 또 돈이 없는 데가 있죠.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그런 데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뭐 네.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기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내가 쓴 만큼만 그냥 쓰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돈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기부를 그렇게 아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돈을 쓰더라도 굉장히 그 돈에 의미를 붙여서 쓰고 네. 그다음에 의미 없이 쓰는 거는 안 쓰고 네. 전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돈에 매 살지는 말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네.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올해 하반기도 딱 한 4-5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도 투자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좀 아까 이제 돈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에 매여 살면 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 올해 연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면 우리가 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정도까지면 어쩌면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하면 다 정리할 생각이에요. 전 장도 안 해요. 그때까지 돈을 얼마고 벌겠죠. 뭐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싹 정리하고 떠나세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이 투자 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시장도 떠나세요. 그리고 벌었잖아요. 네. 번 돈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한테 상을 좀 보너스도 좀 주고 좀 상을 주고 그래서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네. 너 1년 동안 2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너 상으로 내가 옷 사줄게 하고 나 자신한테 한번 상을 줘보세요. 네.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돈 버는 거 싹 잊어먹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좀 물론 일부겠지만 그 돈 가지고 가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국내 여행도 가고 나를 위해서 좀 써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써보고 좀 비우고 다시 돌아오면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은 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정리를 하고 투자는 일단은 당분간은 멈추겠다. 당분간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뭔가 리프레시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좀 투자로 돈을 좀 잘 버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돈의 의미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한상환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